예, 반갑습니다. 촉촉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성하고 관성. 우리가 명조를 봐 나가실 때 맨 처음에 읊는 글자, 또 읊는 것에 준해서 보는 거, 공망. 일단 자꾸 사주 팔자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있는 것부터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읊는 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무자, 공망에 대해서 일단 한번 체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후가 쏠려 있는지, 이게 어느 쪽으로 편중이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봐 나가시는데, 이제 있는 글자들 중에서 이 재성하고 관성을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마땅히 인성하고의 어떤 그 조화도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식상이 어떻게 무리지어 있는지, 그러면서 관성을 보면서 식상을 또 이렇게 항상 보는 연습, 재성을 보면서 인성을 보는 연습, 얘네들이 어떻게 조화를 맞추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한눈에 이렇게 탁 보고서 이렇게 살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그 천간 하면은, 천간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이 명을 따르는 거죠, 명. 그 다음에 지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 현실면,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그래서 이 명, 천간에 드러나 있는 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한 글자가 없어도 돼. 아니면은 뭐 오행이 막 이렇게 치우쳐져서 편중돼 있어도 된다니까. 그걸 이룩하는데, 이 글자를 갖다 써먹는데 크게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지에 있는 글자는 이 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중화가 됐느냐, 조화도를 보죠. 그래서 이 글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재성을 도와주는지, 식상과 무리지어서 재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소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지지에서는 중화, 조화도를 좀 더 먼저 따진답니다. 이 천간에 있는 명, 주로 이제 관성 같은 경우에 그 문의가 공직이다, 또는 뭐 유명 조직하고 인연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지의 세력이 없어도, 우리가 그 갑일주가 관을 갖다 쓰는데 천간에 신이 떠 있으면은 이 지지에 이제 그 세력이 약하더라도 이미 명은 취한 거예요. 명은 이룩이 된다고, 이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지에 유가 이렇게 더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신유, 자 이런 경우에는 지지까지 세력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명실공히, 명실상부, 실력까지 갖춘 그런 조직과 반드시 인연을 한답니다. 특히 이렇게 연월째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은.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격이 형성이 됐다, 성격이 됐다. 이 격이라고 하는 건 파격된 거 굉장히 많잖아요. 합충, 형해파 뭐 해가지고 공막 맞고 원진 맞고 그 훼손된 게 이렇게 많은데, 그게 거의 대다수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일단 격이, 성격이 됐다. 파격이 됐어도 파격된 모양대로 이렇게 그 쭉 그 등급을 이렇게 매겨보면은 어쨌든 성격, 그래도 문의가 정관격이다, 정제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격은 지지에 상관없이 좀 명을 좀 좋지요. 왜냐면 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면서 이 한 방향으로다가 나는 꼭 가겠어 이러면서 그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나 경향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보다는 명에 좀 가까운데, 이런 경우에도 그 명을 주로 이제 그 쫓아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천간에 있는 글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후 또는 뭐 어느 그 글자가 없거나, 또는 막 그 편중이 되고 치우쳐져 있어도 그거를 이룩하는데 크게 방해 요소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그 관성이라든지 인성 같은 거, 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내 운이 그렇게 썩 나쁘게 흘러간다고 해도 그걸 취득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걸 내가 얻는 데에는 운의 그 방해 요소가 그렇게 작동을 안 하고, 이 사회적으로 살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번영을 하고 이익을, 그러니까 사익이죠, 사익. 이 사익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는 조화도가 떨어져도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 그러면은 왜 난세의 영웅 그러잖아요. 뭐 정말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 아주 그냥 좋은 일 하고 얼마 전에 비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서도 우리 동네인데 거기 그 오송 지하차도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 근데 거기서 봐봐요. 그 버스 기사 또는 뭐 그 화물차 기사. 그 버스 기사도 이렇게 사람 그 몇 명 구해놓고 도로 또 구하러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휩쓸려 간 거 아니야. 이게 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일호 일흡을 해요.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뱉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호 일흡을 한다는 게 나는 살면서 식재관을 무조건 추구해요 이런 뜻이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라니까 돈 벌어야 되고 돈 벌려니까 직장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런 그 난세의 영웅이라든지 의인들 같은 분들은 내 사주 명조랑 상관없이 이거랑 별개로 명인이 실인이 이런 거랑 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논할게 못 된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는 거를 비명행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가끔 가다가 이제 그래요. 이 그 비명행사 하는 그런 그 젊은 친구들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얘가 죽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사주 명조상으로는 그런데 비명행사로 갔단 말이에요. 차 안에다가 이렇게 그 가스 이렇게 틀어놓고서 자살식으로다가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이렇게 유추해 보건데 그 아버지 그 명조를 보니까 자식에 해당하는 관성이 그때 무력해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카르마 같은 거예요. 부모 때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나이 때 그러니까 30도 안 돼서 죽었으니까 그런 어떤 그 부모 때나 그 전생에 이어져 온 어떤 카르마 같은 작용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사주팔자를 논하지 않는 그 명조들이 주로 그 난세의 영웅들, 우리 유관순 누나, 또 뭐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하시면은 주역점도 굉장히 잘 치셨다 그래요. 그분은 난중일기에 나오지요, 왜. 매일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냥 주역점 쳐가지고 아마 정계가 오늘은 져요 그러면 안 나가셨나 모르겠어. 그래서 다 이겼잖아, 나가셔가지고. 그 외적을 다 물리치시고 그랬는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며요. 근데 나는 적에게 알리지 마는 건 뭐, 그 상식 아닌가? 그냥, 부하 직원에게 알리지 말으라, 뭐, 이렇게, 얘기가 아마 와전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제가 사주 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엄마가 한번 왔었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아들이 셋인데, 이 녀석이 사주도 굉장히 특이해. 전부 이렇게 나가더라고. 갑술에, 그 다음에 또 갑술이야. 또 일주도 갑술에, 임신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관이 여기 이제 늦게 드러나 있으니까, 목국토, 재를 그냥 쫙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군다나 편재. 이 세상에 내 무대, 활동 무대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굉장히 넓어.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갑술생이니까 이제 30살이죠. 남명인데, 아프리카, 뭐, 오지,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대학원까지 그냥 그 공부를 시켜놨는데, 석사까지.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돈 벌 궁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나 또 해외에 가서 아주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니세프 아니면 뭐, 기아대책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하여튼 공적인, 그러니까 이로운 일, 세상에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러죠. 그런 일을 하는 쪽에 관심이 많은 거야. 천간의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세 개가 이렇게 떠 있어서 조가 상당히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자기 기운이 강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이 늦게 편관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그 분야에서 좋은 일을 하는 그 분야에서 상당히 이름을 날릴 것 같아요. 지금 30살인데 이런 사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예를 좀 쫓는 그 명조들은 보통 목화의 영역이 좀 자기의 기운을 발산을 하고
금수는 수렴을 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목화의 영역에서 이제 좀 더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갑부터 무까지, 이런 경우, 양의 기운이 더 강하죠. 기경신임계보다는. 그 다음에, 내가 음간인 것보다는 양간인 경우가 또 나의 그 기질 같은 거를 많이 드러내는. 그래서, 명을 쫓는 데에는 이런 그 패턴에서 좀 더 잘 보여요. 유형들이.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 게 직업인데, 이 직업의 별, 관성을 갖다가, 그럼 내가 관성의 세력이 좀 없거나 약해.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그 식상이라든지, 재를 바라다 보고 가겠죠. 그러면은, 요로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 관계를 봐야 되겠죠. 식상이나 재성과의 관계. 아니, 근데 식상도 약하거나, 공막 맞았거나 아니면 뭐 드러나 있질 않거나 뭐 이런 패턴. 그러면서 재도, 이 편재를 깔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사업성을 좀 추구하는 인자가 되는데, 대운의 흐름도 재를 도와주는 대운이 아니면서, 정제를 깔고 있다. 또는 정제 대운으로 흘러간다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서 다시 또, 이쪽 분야, 관성과 인성 동네로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러한 그 사주 명조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명조가 많아요. 뚜렷하게 격이 성격이 됐다거나, 뭔가 관인으로다가 그냥 쑥 쏠려서 간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여기, 그러니까 교집합 같은 거예요, 정말. 인생은 교집합처럼,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도 어디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대운에서 이렇게 간섭해주면 재성 대운이 들어오면은 잠깐 사업도 한번 했다가 또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은 한계성에 부딪혀서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그 명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팔자를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샘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을사의 병술에, 그 다음에, 기유에, 그 다음에, 다시, 기사시로다가 올라가네, 기사시. 59세, 남명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토국수 하니까 이제 일단 그 없는 글자가 무제로다가 이제 드러나서, 지장간 속에도 이제 전혀 보이지를 않는 천지 무제사주. 그러면서 여기 그 목국토 하니까 여기 이제 편관 하나가 이렇게 천간에 잘 드러나 있죠. 그러면서 지지의 세력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유축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고 신유술, 금, 그래서 방합 인자가 이렇게 쫙 들어있어가지고 사실 지지의 세력이 전부 이 금의 세력이 강해서 토생금, 이 식상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관이라고 하는 것도 좀 세력이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을이 유를 보면은, 절지에 놓여 있죠. 그래서 세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식상을 봤으면은 마땅히 재성을 쫓아서, 사업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무제란 말이에요, 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은, 그래, 그래도 천간에 드러나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이네. 일찌감치 연월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관을 쫓아서 직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인성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토생금 해서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 또, 화생토 하면서 이 인성 자체가 어쨌든 정인으로다가, 쫙 놓여 있어요. 정인. 글과 학문을 떠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사학위까지 이제 다 받아서 그 직장을, 그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공직 패턴, 뭔가 환경연구 쪽 하는 건데, 그쪽 분야로다가 쭉 가서, 이 무관이다 보니까, 무죄이면서 이 관이 늦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를 빨리 끌어다 쓰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연주 자리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분이 그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갈 때는 그 충청북도에서 전체 수석으로 다 들어갔다니까.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승진은 제일 꼴찌로 했어. 왜? 관이 여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걸 갖다가,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의 밭이 뭐냐면은 재성이에요. 재 다음에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관성도 재성이
뿌리가 있어야지 이거를 잘 써먹는데 이게 좀 약하다고, 세력이.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2, 3년 됐나? 승진하신 지가? 간신히 이제 퇴직 앞두고서, 연구관으로다가 이제 승진을 했는데, 인성 정인이 반듯하게 놓여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잘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주자리에 평관이 이제 드러나 있었으니까 정관의 속성은 아니고 그 특수한 기술, 환경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 분야, 일반 행정 분야, 내무 행정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죄라고 해서 이게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식상의 기운이 철철 넘치면은 반드시 재성으로다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유라고 하는 천주 귀인까지 또 깔고 있는 데다가 이 재성, 이 식상의 기운이 철철 넘쳐가니까 이분은 뭐 돈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관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월급 타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월급 타는 것도 뭐 왜 공무원들도 뭐 이렇게 복리 저축 들어놓는 게 있어. 그러면은 퇴직하고 나서 그걸 연금 형태로. 이 퇴직하면 연금 따로 받지. 그 복리 적금 들어놓은 연금 해가지고 뭐 한 달에 수백만 원을 5, 600 정도 받는 모양이더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걸 한 20년 동안 돌려놓는다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은 내가 무죄라고 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관이 이렇게 지금 관성하고 식상이 이 언밸런스하게 있어서 사업을 추구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지만은 인성이 조금 더 거들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관인 쪽으로다가 흘러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볼 때 너무 오행의 대세, 강약만 따지지 말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다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다가 속하는지 이런 거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살 상당히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상담한 사람 보니까 서울대 들어갈 때도 관이 공망이니까 자꾸 재수를 해서 몇 번 만에 들어가긴 들어갔었는데 거길 나와서 직장에 들어갈 때도 한 번에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관성이라고 하는 게. 공망 맞은 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공망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각종 신살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이나 해, 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글자들이 이렇게 훼손이 되잖아요. 간섭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은 그 글자 생긴 모양대로 내가 이 글자를 써먹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나 제한부로 쓰여진다는 얘기가 되죠. 형충, 파, 해,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합이라고 하는 거는 합으로다가 이렇게 탁이 됐다 그러죠. 합탁이 되면은 서서히 자기의 기운을 못 써나가는 거야. 합탁은 없어지는 거야. 서서히 그 기운이 또는 묶여버린다. 묶여서 내가 제한적으로 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명조라고 하는 게 요 동네나 요 동네에서 잘 못 노는 중간에 요 동네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지 요 동네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걸 보고서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분이라 그래요. 그릇의 분, 팔자의 분, 명조의 분, 그러니까 분수인데 그거를 알고서 거기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좀 더 삶을 살아가면은 또 그걸 안다면은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니 뭐가 다 정답이 어딨어. 정해놓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천간에 또 일간에 또 나의 기운, 나의 의지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갈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은 그걸 알고서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그런 측면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어떤 글자 하나하나만 가지고서 이 글자는 이런데 A 더하기 B는 무조건 1 더하기 2는 무조건 3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냥 특성, 대표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틀려. 저마다 다 쌍둥이도 다른 걸. 그게 쌍둥이도 부모한테 받는 어떤 유전자, 에너지,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 때부터 이렇게 쭉쭉 뿌려져서 내려온. 그래서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랑 사주팔자 똑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어. 몇 명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나랑 똑같이 사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름지기 이제 식상이 재성하고 무리 지으면 이제 사업가 패턴으로다가 많이 가는데,
식상이라고 하는 건 재성의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상이 튼튼하면은 재성도 튼튼하기가 쉬워요. 나의 받체, 뿌리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쭉, 맞물려서,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래서 이 관성이 세력이 없거나 무력해도 선출직으로다가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성공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식상은 나의 어떤 휘하, 내가 거느리는 그 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거에 당선돼가지고 뭐 시의원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 속성, 글자, 그리고 운의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뭐 만약에 관이 잘생기고 인성하고 소통이 잘 된다면 거의 임명직 패턴으로 가요. 뭐 위에서 이렇게 해서 뭐 무슨 뭐 장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임명직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패턴도 한 번 있어요. 내가 샘플 한 번 또 보여드릴게. 그 대다수의 그 평범한 사주들이에요. 사실은 뭐 재를 추구해가지고 뭐 왕창 돈을 벌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돼. 그런 사람들 또 사주 보러 오지도 않아. 사실은 진짜. 정말 아리까리 해가지고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나는 장사를 하면은 도대체 품목까지 정해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가 정해야지. 그래서 다 명조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한데 이런 경우 무신의 자 무신의 그다음에 경 신의 신 자 신유의 그다음에 시가 경인시로 올라가나 경인시 이렇게 해서 지금 56세 여명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명도 이렇게 보면은 뭐가 금으로다가 뭔가 도배가 된 것 같이 이거 어디다가 쓰나 지금 금 뭐 해가지고요 여기 그냥 뭐 거의 왕격에 해당이 되죠. 더군다나 여긴 또 사각형 아유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여기까지 해서 뭐 일단은 지금 재가 금극목 하니까 여기 정제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비겁이 이렇게 물이 지어 있는데 또 지금 화가 안 보이죠. 무관이란 말이에요. 무관. 화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금생수 식상도 안 보이죠. 무식상. 식상은 여기 신중에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장간에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써먹고 무관이면서 식상이 없다. 정제 하나가 이렇게 정제가 말년 시지에 이렇게 늦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사업성을 추구하기도 애매하고 무관이니까 어디 조직에 들어가기도 참 애매한데 어떤 금의 성향이 그 경신이라든지 이렇게 그 경이 유를 보거나 이런 경우에 비경업체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그래도 또 내가 헌담을 하잖아 또 경신일주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행동성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음간의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공직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30년 넘게 했는데 승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승진 욕심 내려놔라. 어차피 무관이면서 지금 뭐 말년에 늦게라도 관이 좀 떠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무관 이상 서기관 이렇게 다르려면은 그래도 무늬만이라도 그럴싸하게 천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내가 공직에서든 어디든 어느 정도 관리자급까지 올라가지. 이제 이 정도는 팀장,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로다가 그냥 퇴직하는 그런 명조인데 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뭐 비경겁자가 이렇게 많아서 뭐 짜고 그러는데 비경겁자가 이렇게 많아서 재해 분탈 요소가 있더라도 남편이 워낙 잘 벌어다 주니까 또 잘 살아요. 무관인데도 또 남편 복은 또 있다고. 그래서 무관인데 남편 복이 전혀 없네. 뭐 무죄인데 뭐 부인 복이 없네. 처복이 없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명조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관성의 세력이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을사의 기축에 자 을사의 기축에 그 다음에 갑술의 계유 갑술의 계유
이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명인데, 58세. 58세 남명이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갑술일주는 이제 일단 요 자체가, 이 신유가 이제 공망이란 말이에요. 신유가 공망이고, 여기에 보면 이게 정제가, 월지 자리에 이제 공망 맞지도 않고, 상당히 잘생겼어요. 정제가 이렇게, 월지 자리에 정제가 이렇게 놓여있으면 부모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지 않은 거예요. 현금 재산 상당히 많이 물려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겁재가 놓여 있으면서, 관이, 여기 저 술 중에 이렇게 그 신금이 놓여 있고, 사 중에 이렇게 경금이 놓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떠 있는 녀석은, 공망 맞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관을 갖다가 써먹기도 참 애매한데, 일단 그 연월제 정제를 봤으니까 조직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조직 패턴으로 가는데, 하이닉스에 오래 근무하면서 여기 이제 그 경이 살을 봐서 장생지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 지방에 있는 그 업체, 그 본사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지사 개념으로다가 이게 직장간에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그 임금 피크제 때 이제 퇴직을 했다가 또 잠깐 놀다가 이게 관이 공망이니까 그래도 또 들어가. 또 그 낙하산 인사처럼 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그 연봉제로다가 해서 이제 계약직으로다가 또 하이닉스에 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분이신데 어쨌든 이 그 재성하고 관성의 이게 모양새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다가 살아갈 건지 그 그림이 거의 이렇게 그 아웃라인이 정해져요, 사실은. 이 사람은 뭐 사업 패턴으로다가 쭉쭉 갈 건지 하는 게 거의 그 드러나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재성과 관성의 그 동태 요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